자, 제가 만든 테이커스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실거주 갈아타기는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불가능할까요? 라는 분인데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부익남님 영상을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희는 수원에 살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부부인데요. 현재 6살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봉이 세전 1억 3천 정도 되고요. 월소득은 평달에는 750 받아가지고 480 정도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못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 아껴가지고 잘 살고 계신 분들인 거죠. 또 추가 수당이 나오면은 저축을 좀 더 하고 있어요. 자산은 수지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광역시에 갭 투자한 29평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예적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순자산을 다 계산해보면 한 9억 정도 됩니다. 이게 착실하게 사는 분들이 오히려 저축도 잘하는데 자산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약간 소비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저축도 안 되는데 자산이 더 적죠. 그래서 이게 사회초년생에서 신혼부부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이 인생의 갈림길이 되게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은 애가 한 6살이니까 결혼하신 지 아무리 못해도 한 8년, 9년은 되셨겠죠? 그러면은 한 10년 동안 착실하게 모으고 그게 또 돈이 또 불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순자산을 달성을 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신혼부부 때 바로 9억을 만들겠습니까? 자, 저희는 아이 교육 환경을 고려해가지고요. 수원 광교 외곽 쪽에 있는 25평 아파트를 매도했어요. 그리고 수지구청역에 9평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실거주할 거고요. 실거주할 때 전세금 차액분에다가 올수리 인테리어 6천 정도 들여가지고 한 1억 3천 정도만 대출을 받을 거고요. 현재 대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없이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죠. 자, 갈아탈 아파트를 고를 때 사실 가고 싶은 데가 분당이었는데 지방 아파트 역전세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리스크 대비하느라 수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를 내가 산 게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 사고 역전세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던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리스크 대비용으로 조금 싼 걸 샀다. 이런 의미신 것 같아요. 다행히 지방 아파트는 역전세 없이 재계약을 했지만 현재 매수한 금액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방 아파트를 산 분들이 좀 있는데 지방의 아파트를 사지 말라고 얘기한 건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다주택 규제가 더 강력하게 시작됐던 해입니다. 2019년 한 8, 9월부터 이제 다주택 규제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20년도부터는 지방에 주택을 사는 거는 이건 투자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쨌든 샀으니까 이제 이게 역전세를 우려하다 보니 보수적인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아쉬운 거죠. 뭐 만약에 분당을 샀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자, 어쨌든 입지가 좋지 않아가지고 거래가 많이 없는데 내년 하반기 전세 계약이 끝나는 기간에 맞춰가지고 손절이라도 해야 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지방 아파트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상황이 많이 꼬였어요. 수지에 입주해가지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실거주 이동이 가능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꼬여있는 상황을 하나씩 정리하고 몇 년 후에 다시 상급지로 이동을 할지 수지에서 실거주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글을 올렸습니다.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가 어찌 보면 골든타임이다 라고 들어서 더 이상 욕심내지 말지. 왜냐면 아이가 지금 6살이니까 한 1, 2년 남았잖아요. 요 안에 한 번 더 갈지 요걸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은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걱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쉽진 않죠. 그래서 이분들이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봤을 때는 뭐 잘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이 사연을 가져온 거는 실거주를 어디까지 가야지 적당한 거냐, 이게 사실 계속 올라오는 사연과 주제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저 다주택자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요즘에 많지 않아요. 대다수는 뭐죠? 저는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실거주용 집을 살 건데 이 정도까지 사도 되나요? 저 여기서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더 가도 되나요? 라는 걸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죠. 제가 이런 영상 많이 찍었는데도 항상 고민은 똑같아요. 애청자입니다. 고민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요걸 가지고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매수한 금액보다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물려있는 요 지방 아파트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역전세가 없다라는 것만 봐도 2020년 뭐 요때 사신 것 같진 않고 한 2020 뭐 1년 후반 뭐 2022년 뭐 후반 뭐 요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후로 이게 역전세가 지방에서도 많이 일어났는데 역전세를 안 맞았다는 거는 살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전세가 좀 빠져 있는 상태로 산 게 아닐까, 아니면 이제 신축 급으로 사셔가지고 입주장이어가지고 전세가 낮은 걸 사서 역전세를 안 맞은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장 매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입자를 또 맞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아파트를 파는 거는 더더욱 어렵다. 세입자가 차라리 없는 공실이면 그나마 좀 뭐 실거주자한테 팔 수라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금이 되면 그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매수세가 붙으면 팔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뭐 바로 붙을 수도 있고 뭐 1년 뒤에 붙을 수도 있고 2년 뒤에 붙을 수도 있는데 누가 요즘에 좀 사러 오는데요? 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면은 그때 팔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원금까지 돌아오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회복할 때까지는 안 팔 거예요, 뭐 6년 7년 가지고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지방에 실거주 투자가 아니신 분들은 진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도 잘해야 매도를 잘하듯이 사놓으면 매수 타이밍을 정말 잘 보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 팔 수가 있어요. 아니 왜요? 싸게 팔면 되잖아요. 싸게 파는 그 수준이 너무 과하게 싸게 팔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지방 아파트 투자 저도 못하는 게 아니고 저도 경험이 많은데 항상 나올 때 진짜 삐끗하면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투자인 거예요. 지방의 아파트는 쉽사리 사시면 안 됩니다. 실거주는 그냥 사셔도 돼요. 어차피 거기 거주하실 거니까. 근데 갭 투자로 소위 말하는 뭐 쌀 때 들어가서 비쌀 때 나올게요 하는 이런 거는 초보자가 하기 쉽지 않은 투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을 챙기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매수세가 붙으면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못 나와요. 진짜 못 나온다니까, 나중 되면. 거기다가 지금 전세입자가 여기서 지금 2+2로 막 4년씩 돌고 있단 말이야. 내가 실거주도 못 하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세입자가 한번 들어오면 4년이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타이밍 한번 놓치면 답이 안 나온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세후 750에 저축 480 정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축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 아이도 있으신데도 이 정도면은 아껴서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대출도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대출 없이 또 보수적 성향으로 또 이제 주식, 뭐 저축, 뭐 여러 가지 자산 배분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남들이 봤을 땐 느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급락하는 장들, 갑자기 막 주식이 폭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해놓은 게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잘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고려하면은 뭐 아마 이제 수지구청에 뭐 구축 아파트를 사셨다고 했으니까 뭐 적정한 수준으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 실거주를 하면 안 되냐? 아니죠. 이 정도면 실거주하기 딱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고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하신 분들도 고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고민이 더 생겨, 더. 왜 그러냐? 아,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 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실거주집 생겼고 여기 실거주하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들어가면서 이게 맞아?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다.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내가 실거주하는 집이 연봉의 한 대여섯 배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세 전후로 한 1억 3천이라고 하셨으니까 세후로 대략 한 1억 가까이 되실 거 아닙니까? 연봉이 한 대여섯 배면 뭐 5, 6억, 뭐 6, 7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5, 6억, 6, 7억 정도의 집에 내가 딱 거주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가장 큰 차이가 나냐면 생각보다 살만하네?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요 정도 그 가격대에 내가 거주를 하면. 그러니까 대출을 그렇게 많이 안 받기도 하고요. 대출이 있어도 뭐 부담이 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당연히 생활비도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주거비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축이 좀 되는 거야. 약간 사교육도 시켰는데 저축이 좀 되네.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조금 남네. 왜냐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사교육을 많이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되면 빡빡해지는데 지금은 아직 사교육이 그렇게 많이 안 시키니까 돈은 버는데 저축이 좀 되면서 여유 자금이 좀 생기는, 그게 딱 요 정도여가지고 제가 실거주에 한 대여섯 배 정도에 사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사시면은 사교육도 좀 시킬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막 영어 유치원 같은 거 보내는 분들도 이렇게 살면 이제 영어 유치원도 막 보내볼까? 막 이런 여유가 막 좀 생겨, 마음속에. 사실 보내면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막 여행을 한번 가볼까? 우리 뭐 방콕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슬슬 들어. 물론 저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좀 있으신 거잖아요. 애가 이제 6살 정도 되면. 그러면 여기서 더 달리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쓰고 사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평생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이 안 돼 있을 때, 의식주가 필수제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로 그 다음에 조금 쓰는 거는 괜찮다. 근데 그 전에 뭐 주가 해결이 안 됐는데 막 여기 대출이 막 엄청 많은데 아니면 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때 막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기본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 돈을 좀 쓰고 살아도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린고비로 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잠깐 신혼 때 좀 바짝 모아가지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그걸 잘 불려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실거주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뭐 연금저축도 좀 넣으시고 뭐 돈 있으면 주식도 좀 하고 뭐 일부 뭐 코인도 하고 아니면 뭐 채권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투자 아니면 이제 지금은 다주택 규제가 있어가지고 못하는데 다주택 규제가 만약에 풀렸다 그러면은 뭐 한 채도 또 하나 더 사보고 실거주는 여기서 계속 하면서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1번으로 가는 것도 절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2번. 야, 실거주 집을 좀 상급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계속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2번을 원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봉이 한 10배 정도가 최대치다. 라고 얘기하면은 막상 연봉이 10배도 조금 아쉽다고 그래요. 연봉이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가면은 딱 그게 내가 원하는 그 집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1억이다. 13억에서 15억짜리 집을 사면은 너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연봉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은 20억짜리는 또 마음에 안 들어.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를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5배 정도는 돼야 돼. 연봉이 한 15배 정도 되면은 워너비 집, 10배 정도면 뭐 괜찮은 집, 5배 정도 가라 그러면 제가 그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요게 가장 큰 거죠. 상급지를 사놔야지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상급지를 지금 안 사놓으면 나중에 못 들어가잖아요. 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죠. 상급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금액이 더 크기도 하고 금액이 크다는 거, 더 비싸다는 거는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그럼 살기 좋다는 건 당연히 공급이 되기 어려운 입지에 있을 것이고 공급뿐만 아니라 이미 거주 인프라도 더 좋아요. 좋은 동네니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게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 동네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문제는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라고 적어주셨지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소득의 증가 없이 상급지를 매수하는 거는 갭 투자를 하는 건 가능하다. 내가 뭐 연봉이 1억인데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도 있죠. 뭐 전세 끼고 사놓으면 사는 건 가능하죠. 거기서 거주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뭐 상급지를 사놓으면 그게 뭐 더 많이 올라가니까 저는 뭐 상급지를 사고 저는 전월세로 살 거예요 하는 거는 투자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갭 투자는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소득은 늘어나지 않은데 상급지에 실거주 하는 건 제가 말리는 겁니다. 실거주는 하지 마라. 실거주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상급지에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교육을 안 시킨다 하지만 100명 중에 한 95명은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 5명 정도만 애가 똑똑하거나 부모님이 아주 그냥 올곧은 어떤 그런 마인드로 우리 애는 안 시켜요 하고 뭐 안 시킬 수 있지, 대다수의 95명 정도, 95%는 옆집이 시키면 나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시켜달라고 하는데 매몰차게 끊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지역에서 사는 순간 실거주 하면서 오는 소득의 그 폭발, 이거를 막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아이들하고 뭐 추억도 만들고 싶고 뭐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서 하는 어떤 수준의 뭐 그런 소비는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안 하고 비싼 동네에서도 살면서 아끼면서 다 살 수 있어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없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20억 30억 하는 그 아파트를 뭐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분들이 가서 잘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엔 진짜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특히 뭐 비싼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돈 많이 안 써요 라고 댓글 다는 분들 보면은 과거부터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애가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 아니면 취업했어요 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무슨 소리냐? 지금 새로 그 동네에 이사 가서 갓난 아이를 키우는
그 사람들의 경험을 한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걸 이해를 합니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그 생활 수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이런 그 비싼 동네들에서도 막 살아보고 하잖아요. 이게 좀 달라요. 예전부터 있던 분들, 뭐 막 1990년대, 뭐 2000년 뭐 초반에 태어난 분들, 이런 분들을 키우던 세대랑 지금 2010년대 애들을 막 키우는 세대랑 또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이미 비싸진 동네에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과거에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이 정체되는데 집 수준만 높이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부와 같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소득이 그렇게 급등하지 않는 직장을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집만 계속 막 키우려고 하고, 그게 더 많이 비싸지잖아, 지금 안 사놓으면 나중에 못 가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왜 그런 고민을 갖냐? 두 번째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애한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좋은 집을 사놔야 그게 결국에 자산이 돼가지고 거기서 우리 애가 더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더 좋은 교육도 받고, 뭐 여기서 살면은 더 좋은 인맥이 생기지 않을까, 뭐 더 좋은 어떤 사고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실거주를 무리하게 하려고 해요. 집이 좋고 동네가 좋으면 정말 아이한테 좋은 환경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거에, 그러니까 막 30년 전에 강남에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3년 전부터 강남에 사는 거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아이가 어린 분들일수록 좀 무리해서라도 미리 좀 들어가서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군지에 빨리 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뭐 우리 애가 잘 클 거야 하면서 내 연봉에는 좀 과한 수준의 집을 무리해서 산 다음에 대출 갚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애한테 무조건 좋은 건가 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투자 잘 모르겠고요. 저는 뭐 주식하고 뭐 코인 이런 거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 무리해서라도 상급지를 사놓고 잊어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인구 감소, 뭐 인프라 뭐 작동 안 하는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뭐 학군지들도 지금 아이들이 없다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상급지라는 거는 그래도 학군지고요. 학군이 잘 작동하는 곳들이 상급지거든요. 그런 곳으로 가 있으면 우리 애를 키우는 데는 도움도 좀 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니까. 다만 가서 조금 뭐 팍팍하게 살 수는 있지만, 뭐 내가 투자를 잘 모르면 괜히 뭐 다른 걸로 분산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집 하나 사놓고 열심히 대출 갚으면서 좀 빡세게 살자 라고 생각하면 못 갈 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잃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잃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너무 애써 이제 눈을 감고 무조건 상급지 사놓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투자로 하나 사놓고 전월세 사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월세는 다른 동네 가서 사시고 하는 건 괜찮아요. 1번과 2번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행복도의 개념으로 접근해보게. 행복도의 개념. 저도 부동산에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부동산에 거의 올인돼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자산이 올인돼 있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부동산에 전 재산 플러스 대출까지 다 넣어서 사실상 대출을 갚으면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집은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동네도 되게 좋아요. 남들한테 누구 친구를 만났을 때 너 어디 살아? 나 여기 살아. 이야, 너 성공했다 라고 말을 듣기에는 2번이 좋거든요. 2번이 좋아. 근데 실제로 우리 가족의 행복도만 따지면요,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의 행복도만 따지면 1번도 저는 나쁘지 않고 1번도 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물론 이게 2억 주택 8억 투자 이건 아니야. 이거는 행복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데 내 소득의 한 대여섯 배에서 한 10배 사이의 집을 하나 해놓고 남는 돈을 가지고 뭐 금융자산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다주택 규제가 풀리면 다주택으로 뭐 한 채를 더 사든 뭐 한두 채 더 사든, 아니면 그것도 좀 그러면은 뭐 다른 뭐 연금 저축을 하든 뭐 뭘 하든지, 현금성 자산 아니면 팔 수 있는 자산, 실거주가 아닌 자산과 실거주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좀 유연하게 대처도 되고요. 조금 소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 2번으로 가는 순간 뭐 소비도 안 돼. 뭐 이제 생활은 완전 팍팍해져. 근데 애는 또 막 커가. 옆에서는 막 돈을 막 쓰기 시작해. 우리 애도 시켜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고민할 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20억짜리를 사놓고 저는 그냥 전월세를 살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제 실거주를 포기하고 난 전월세로 간다. 투자는 상급지 몰빵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가 초등학교부터 요즘엔 재수를 거의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한 방에 가주는 애가 없어. 사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에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재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수할 때 한 5천만 원 깨지거든요. 아이 한 명당 재수하면 5천만 원이에요. 최소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우리나라의 이 사교육 그리고 이제 이 교육 시장이 얼마나 지금 붕괴가 돼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육아를 하는 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재수까지 하면 13년이거든요. 13년 동안 내가 임차로 계속 살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부터는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실거주를 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거주를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막 20억짜리 무리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애를 키우는 게 맞을지 한 10억 정도쯤 돼가지고 뭐 이분들이 연봉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이제 멈추고 나머지는 자산 운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뭐 이제 다른 비용을 충당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커 나가는 걸 보니까 안정된 주거 환경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소득에 맞는 학군지들도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 데들 정도에 가셔서 만족하면서 아이한테 뭐 좋은 경험도 해주고 뭐 필요하면 뭐 교육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면서 키우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이거겠죠. 소득도 늘리고 집도 그에 맞춰가지고 점점 더 상위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제일 좋겠는데 이 분들이 또 공무원 부부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그냥 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집을 좀 결정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 투자를 대체적으로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래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연봉이 한 10배 정도 도전하는 것도 뭐 지금 자산이 많아서 못할 건 아니니까 아까 세전으로 한 1억 3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13억, 14억대 정도로 합치는 것도 해볼 수는 있겠죠.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 팔리고 뭐 이제 그 수지로 이사 가셔가지고 뭐 좀 실거주 좀 하시고 계시다가 어떻게 좀 정리되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더 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간다면 언제 가야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수지에서 초등학교 좀 보내시다가 중학교쯤 갈 때쯤에서 이사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6살이니까 한 3, 4년 있다가 갈아타기로 이제 절로 하나 옮겨놓고 더 좋은 동네로 하나 사놓고 우리 집은 이제 그때 팔면서 나는 여기서 전월세로 애를 키우다가 한 중학교 때쯤 가서 들어가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군이 좀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사실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사교육이나 학원 이런 걸로 좀 충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달리는 시기는 중학교 때부터는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분명히 아이들도 같은 친구들의 이 학업 분위기를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면 제일 좋겠지만 이때 정착을 못하겠다 싶으면은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는 간다 라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이사 가겠다 생각하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답은 없고요. 뭐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댓글에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는 내 맘대로 안 크고요. 아이는 아이 마음대로 크는 거니까 결국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게 양육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부부 노후 대비도 하면서 우리 애한테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절충안을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있으면 많이 적어주세요.